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고다 어학원 신촌 1타 토익의 1타 강사, 다른 것보다도 적중률 1타 강사인 천성배 강사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월말, 우리 1월 말 2016년도 가장 첫 토익을 앞두고 계시는 여러분께 당장 1월 말에 나올 가능성이 큰 문제, 그러면서 쉬운 문제는 많이 배제를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쉬운 걸 갖다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점수가 늘지 않잖아요. 자, 나올 가능성이 큰 문제, 그러면서도 난이도가 좀 있는,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많이 틀리는, 낚이는 그런 문제 위주로 준비를 해서 총 26문항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26문항은요. 파트 5, 6의 딱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트 5 20문제, 파트 6 2지문 해가지고 26문항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은 이 해설 강의를 듣기 앞서서 제가 준비한 자료 다운을 받으셔서 일단 풀어보시고요. 다 풀었다는 전제하에 저는 해설을 드리는 이 영상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 제한은요. 10분을 재고 푸시면 돼요. 26문항 10분을 재고 푸시고, 원래 우리가 파트 5, 6는 총 맥시멈 18분을 잡고 푸는데 조금 더 넉넉하게 1분 정도를 더 추가로 하셔서 10분 정도를 잡고 딱 그 절반을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 풀었으면 채점을 할 겸해서 저와 함께 호흡하면서 이제 추가 포인트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장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배워갈 점이 많은 그런 문제들을 준비했으니까 자, 집중 잘 하시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26문항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문항답게 좀 무난하면서 살짝 함정에 들어간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뭐였냐? 무난하다라고 얘기한 부분은요. 보기가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점이죠. 자, 이렇게 출제가 되는 보기들은 우리가 품사 문제라고 해서 어형 문제, 품사 문제, 그죠? 이 빈칸의 자리에 따라서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아무래도 토익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자,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이게 품사상의 자리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는 건 투부정사가 앞에 있겠다, 관사가 앞에 있겠다, 이 품사적인 자리 자체를 사실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 거예요. 투부정사 되겠다, 관사 되겠다, 당연히 뭡니까? 명사 자리죠. 투부정사의 목적어이자 관사 뒤에 오는 거 명사니까요. 그죠? 자, 명사들에게 딱 출제가 됐어요. 명사를 골라야 돼 라는 상황에서 명사를 못 고르게 좀 함정을 판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함정은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 ly로 끝나는 단어는 부사잖아요. 그죠? 부사고, 부사라는 것은 원래 형용사였던 애 ly 붙여갖고 부사를 만듭니다. 자,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ly를 뺀 alternative는 보통 우리가 어떤 품사로 인식을 합니까? 형용사로 인식을 하죠. 자, 당연히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 스펠링도 iv로 끝났다는 거 우리가 형용사 접미사로 많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뭡니까? 얘는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도 되는 단어로서 지금 명사 자리에 얘가 명사로 정답이 된 케이스예요. 자, 얘는 형용사로 쓰이면 대안이 되는 뭐 이런 식의 형용사 뜻이 있지만 명사로 쓰일 때 alternative의 뜻 자체가 대안이나 대안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번역은 명사로서 들어가면서 새로운 동력원, 전력원의 대안, 대안책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쉬운 품사 문제였어요. 이 alternative가 다품사어휘로서 명사 역할도 가능하다를 같이 알고 있었으면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함정을 몰입한 거예요. alter를 줘서 왠지 이게 s가 붙어 있는 게 있으니까 명사처럼 보이게끔 유도하는 겁니다만 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얘가 동사 s가 붙어봤자 결국 뭡니까? 동사죠. 그래서 둘 다 동사였을 뿐이고 얘는 ly가 우리가 형용사에 ly 붙은 게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였고요. 얘는 이 자체가 뭐 형용사라니 다른 품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명사 자리에서의 명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었던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alternative는 두 가지 품사 역할을 한다. 형용사일 때도 있고 명사일 때도 있고 그 정도 좀 정리하시고요. 자, 저는 오늘 이제 26문항을 준비했지만 가능하면 이 26문항을 통해서 50문제 가까이 되는 포인트를 얻어갈 수 있게끔 추가 포인트를 가는 길에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들은 지금 끝난 상황이지만 제가 추가적인 포인트를 준비한 걸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다른 부분의 빈칸이 만약에 이 맥락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가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토익은요, 패턴이 좀 많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 여기가 빈칸으로 나오면 owing to라는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가 지금 들어갈 자리였는데 여기서 오답 함정으로 많이 파는 게 뭐냐면 이 owing to가 이 자체가 때문에요. 뭐뭐 때문에 전치사예요. 그냥 owing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to 없이 owing만 있으면 전치사로서 실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때문에 뜻을 갖지 않으니까 탈락을 시켰어야 되고요. owing to까지 쓰여 있어야 정답이에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A가 owing, 자 B, 여러분 owing to하고 동의어 때문에가 많이 하시는 게 뭐 있어요? due to 아시죠? due to. 그래서 owing이냐
due to냐 이렇게 출제가 되면 오히려 due to가 정답이 되겠죠. 얘는 to를 수반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함정파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강조를 드렸던 그런 문제였어요. 그 외에는 별로 뭐 추가적인 포인트랄 건 없으니까 뭐 예산, 삭감 이런 거 복합명사로서 좀 알아주면 좋은 정도? 그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문제를 끝내봤고요. 다음 문제 그대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어휘 문제를 준비했어요. 어휘 문제를 준비했고 이게 심리적으로 참 이상한 게 스펠링이 A, 똑같이 스펠링이 시작하면 일단 쫄고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게 EX로 시작하는 뭐 excuse, access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 보면 보통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자, 근데 요 네 가지의 단어 뜻은 그나마 우리가 요 두 개 정도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동의, 합의라든지 호소, 어필. 자, 요거 acclaim이나 array 정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acclaim은 요 자체가 명사도 되면서 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다품사의 쪽으로도 가져가셔야 되는 포인트고요. 얘는 명사일 때는 찬사예요. 찬사를 보내다 할 때 찬사. 동사일 때는 뭐 칭송하다, 환호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array는 어떤 집합체, 무리, 모듬 이런 걸 뜻하는데요. 사실 이 array 자체가 토익에서 출제가 되면 그 모듬이라는 명사 뜻으로 출제가 되기보다는요. 딱 지금과 같은 케이스 an array of라는 이 구문적 표현, 이제 수거적 표현 혹은 내가 이제 덩어리 표현 이렇게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표현으로 오히려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an array of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요. 얘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자체를 다양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치 형용사처럼 다양한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것과 동의어 표현으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A variety of 이거 많이 아시죠? 아니면 a diversity of 이런 식의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이라는 표현들과 맞먹을 정도로 잘 출제가 되는 게 an array of입니다. 이건 이제 A니까 앞에 어가 아니라 on 됐을 뿐이죠. 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추가 포인트를 알고 가시면 좋은 게 이런 다양한 시리즈가 나오면 다양한 시리즈 뒤쪽에 오는 명사는 항상 우리가 뭐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까? 다양한 다음에 오는 명사는 복수가 온다. 이렇게 토익 공부하시죠. 자, 그래서 복수 명사가 와야 한다는 것도 굉장한 출제 포인트고요. 여기도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면 paintings and sculptures라고 복수 명사가 지금 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토익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었죠. A variety of 다음에 명사가 딱 빈칸에 나왔는데 그 부분이 A, color, B, colors, C, coloring, D, colored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color냐, colors냐, coloring이냐 막 가지고 막 헷갈리는 분이 많았는데 이게 헷갈릴 만한 문제가 아니죠. 복수 명사가 아닌다는 거니까 colors가 정답이었던 그런 문제가 또 토익에서 사람들이 많이 낚였던 문제로서 있었어요. 이 표현은 꼭 지금기에 정리를 잘 하시고요. 다양한으로 해석이 되는 일종의 수량경명사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포인트 좀 엮을게요. 추가 포인트. 추가 포인트로 제가 여기서 얘기할 만한 것은 뭐냐면요. 사실 토익이 동사 자리를 빈칸으로 낼 때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가 이 문장 안에 써 있어요. 어느 동사 자리가 토익이 좋아하는, 출제자가 좋아하는 자리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요.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관계절 내 동사 자리. 관계절 내 동사 자리예요. 후 다음에 동사 자리인데 야,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에 보지도 않고 후 다음이라고 무조건 막 단수, 막 offers 막 이런 것만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후 왠지 단수처럼 생겼잖아. 그러나 포인트는 뭡니까? 자, 이 관계절이 어떤 역할을 해요? 관계절은 결국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죠. 자, 명사가 이쪽이 아니라 이제 윗줄로 올라가니까 그쪽에 찝어드리면 자, 관계절 앞에 있는 선행사는 지금 보시면 artist예요. artist인데 보시다시피 s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절의 특징상 이 안에 있는 동사는 복수 명사를 따라서 복수 동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보기 중에 offers라고 단수 형태의 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 되는 거고요. 자, offers가 아니라 이를테면 좀 여기다 빼서 쓸게요. 만약에 출제자가 has offered 같은 걸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걸 헷갈리게끔 출제한 겁니까? 이게 뭔가 시제를 보게끔 유도한 것처럼 헷갈리게끔 출제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has offered라는 건 시제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has라고 해서 단수 형태의 동사가 쓰인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earliest, 복수 명사랑은 지금 has가 매칭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have가 아니서 또 역시나 탈락 이렇게 되는 보기들 이런 것들 다 탈락 이렇게 우리가 A, B, C, D가 offer, offers, has offered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신 있게 복수 형태를 찝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 포인트로서 제가 다뤄드렸고요. 자, 마찬가지로 거꾸로 역으로 시야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offer가 있다는 것은요. 여기가 빈칸 나왔을 때 아티스트겠어요? 아티스트겠어요? 그러니까 단수겠어요? 복수겠어요? 뒤에 복수 동사인데 당연히 복수 명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 있게 여기서도 earliest 이런 거 고를 수 있게끔 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한 두어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포인트 공략을 좀 여러 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보셨겠지만 정답 맞췄다고 흘리고 할 게 아니라 맞췄어도 뭔가 제가 추가 포인트로서 다뤄드릴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니까 집중을 잘 하셔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에도 많은 거 얻어가시길 바라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예요.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보통 고민하느냐? 이런 문제를 해석 위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헷갈려요. 각각이냐 대부분이냐 모든이냐 이거 얼마나 헷갈립니까? 이거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해석적으로 풀면 오히려 낚이는 문제고요. 자, 뒤쪽에 제가 이제 수식 처리해 볼게요. 전치사구를 딱 걷습니다. 그럼 동사가 나오죠. uses라고 동사가 나오는데 당연히 동사 앞이면 주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 주어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주어죠. 주어면 당연한 얘기죠. 주어면 일단 명사하지 않겠습니까? 명사가 와야 돼요. 자, 그럼 명사를 고르는 과정인데 여기서 여러분은 요걸 간과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중에 명사가 아닌 게 있었거든요. 자, 이 중에서 every는요. 형용사로만 쓰이지 절대 명사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실제로 강의를 할 때도 every는 형용사라고 노래를 불러요. every는 형용사다라고 절대 명사로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every만 가지고 명사로 써서 뭐 I like every 이런 거 안 됩니다. I like every. every likes me 뭐 이런 거 안 돼요. 절대. 자, every 명사로 쓰는 건 실격입니다. every item, every book, every pen, every board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명사와 함께 쓰여야 되는 게 every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탈락을 시키세요. 자, most하고 which하고 all 얘네들만 이제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뒤에다 of the 복수 명사를 수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stores 가지고 뭐 되고 안 되고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참고로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치는 store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단수를. 그러나 지금처럼 of the 명사를 수반하게 될 때 이 of the 명사는 stores라고 지금처럼 복수가 쓰여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of the 명사 받을 때는 복수 명사 받는 게 이치고요. 바로 뒤에 명사 받을 때는 단수 받는 게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of the 복수 명사니까 충분히 정답의 가능성이 있어요. 자, 어딜 봐서 써야 되죠? 뒤에 동사를 보고 풀어 써야 되는 거죠. 왜? 주어 동사는 결국 수일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어가 어떻길래 여기에 uses라고 use s가 붙어서 왔습니까? 현재 시에 s가 붙으면 동사 자체가 단수 동사라는 뜻이죠. 그러면 주어가 당연히 단수 주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most하고 all은 복수 주어니까 이게 만약에 동사가 짝이 맞으려면 most uses죠. uses가 아니라 use고요. all도 use가 돼야겠죠. 복수 동사형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동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서 정답은 이치밖에 안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이다시피 결과적으로 해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문법적으로 uses 보는 순간 주어가 단수 형태 와야 되네 해서 each 딱 골라줬어야 되는 문제죠. 근데 이걸 해석적으로 따졌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강조하도록 하고 뭐 여기서 뭐 추가 포인트로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런 부분이 또 좋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요. 마케팅 부분이 추가 포인트로 들어가면 또 되게 좋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마케팅 아실 거예요. 마케팅 하고요. 여기 토익이 특징상 품사 문제가 되면 마케팅 하면 또 오답 보기 뭐 주겠습니까? 보나마나. 마켓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케팅. 자, 이런 게 만약에 나올 때 팁적인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일단 의미가 달라요. 마케팅은 아시죠? 마케팅은 마케팅, 홍보. 마켓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달라가지고 의미상으로 보통 번역 차이를 봐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아요. 그러나 번역 차이가 어중간하게 주는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마케팅은요 불가산 명사입니다. 여러분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 특징은 뭐야? 앞에 뒤에 s가 붙지 않고요. 그다음 앞에 따위 단수를 받는 게 붙지 않습니다. 이게 불가산 명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뭐 on 없겠다, 뒤쪽에 s 없겠다, 마케팅 들어가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켓은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얘가 빈칸에 들어가려면 앞에 어가 있거나 뒤에 오히려 s가 있어야 돼. 이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게 가산 명사잖아요. 둘 다 한꺼번에 올 수는 없지만 근데 앞에 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뒤에 s가 붙은 것도 아니니까 얘가 마켓이 이 자리에 들어가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데 마케팅 대 마켓이 나오면 자신 있게 가산 불가산의 특징을 살려서 마케팅을 적을 수가 있어야겠어요. 아시겠죠? 이 문제 그리고 우리가 두 문제 푼 겁니다. 한 문제 통해서. 자, 다음 포인트 얘기하도록 할게요. 4번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어떤 포인트를 준비한 거냐면 이 동사가 4개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보통 대다수 사람들이 동사 문제를 풀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실수가 아니 시제를 먼저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next month를 보는 순간 will 붙은 걸 탁 찍어버리는 거 이런 거. 야 이거 지금 아주 큰일 날 스텝입니다. 이렇게 풀면 토익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를 수가 없어요. 자, 동사 문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3가지 스텝입니다. 수일치를 먼저 보고 그 다음 태를 보고 그 다음에 시제를 봐라. 수태시제라는 걸 얘기해요. 수태시제. 제가 동사 수업하면 학생들한테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수태시제 이 말을 한 10번 외치고 집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하겠지만 그죠?
자, 속으로라도 그럼 뭐 외쳐야 되는데 수태시제를 기억하세요. 수태시제. 자, 그럼 우리가 이 동사 자리에서 일단 수일치를 보는데요. warranty라는 이 단수하고 수일치가 안 되는 게 벌써 찝힙니다. 이 expire는 s가 안 붙었기 때문에 복수 형태의 동사죠. 그러면 얘를 일단 자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 개가 남습니다. 자, 그다음 뭐 한다고? 태예요. 태. 자, 태는 이제 마지막에 BPP로 끝나면 수동태고 그렇지 않으면 능동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수동, 능동, 수동입니다. 그렇죠? 자, 수능수인데요. 여기서 이제 함정이 많이 걸려드는 게 또 어떤 포인트냐면 이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보통 대다수 사람들이 능동태 성질 너무 획일화해요. 너무 단일화해서 수동은 뒤에 목적 없고 능동은 목적어 있고 이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뒤쪽에 보시면 어때요? 뒤쪽에 보시니까 어때요? 목적어 당연히 없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동이다 해서 수동 두 개를 보다가 next month가 A인가 보다 이렇게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일형식 동사, 자동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형식 동사는요. 자, 적을게요. 일형식 동사입니다. 일형식 동사는요. 그 자체가 원래 우리가 동사라면 태가 두 개가 있어요.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 게 원래 동사일 텐데 일형식 동사는요. 수동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수동이 될 수 없다. 이런 게 원칙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일형식은 일단 무조건 능동이 정답이다라는 게 토익이 좋아하는 출제 포인트인데요. expire 만료하다는요. 일형식 동사입니다. 자동사예요. 그러므로 능동으로만 쓰이지 수동으로 쓰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때요? 만료하다보다 만료된다가 좋죠. 그러니까 막 수동을 많이 걸려드는데 일형식 동사라는 특징상 정답은 얘나 얘가 될 수가 없고요. 오히려 능동태인 C만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제적으로 봐가지고 함정 걸리지 말고 우리가 수태, 시제 요 순서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능동이니까 C밖에 안 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점적으로 봤을 때 next month가 들어있으니까 뭔가 미래적인데 그래도 미래적인데 왜 현재 시제가 정답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시제적으로 좀 약하신 분들이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일지라도요. 현재 시제는 쓸 수가 있는 시제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현재 시제는 정해진 사실 나타낼 때도 쓰기 때문에 다음 달 말에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는 거죠. 워런티가 만료된다는 거. 그러면 현재 시제로 써줄 수도 있는 문맥이 돼요. 만약에 미래 시제를 정답으로 쓰고 싶었다면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죠? will be expired가 아니라 will expire 능동으로 will expire 능동으로 써줘야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 일형식 동사는 무조건 능동태다. 이 포인트를 꼭 여기에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 문제 떠나도록 하고요. 5번 문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부사 어휘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이 부사 어휘 문제는 나름 해석적으로 보다 보면 A에 걸려들기 되게 쉬워요. recently, 최근에 업데이트 되어졌다. 뭔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잘 보시면요. 이런 부사 어휘 문제는 우리가 무슨 부사 어휘 문제라고 분류하냐면 시제 관련 부사라고 합니다. 시제 관련 부사.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백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어진다. 자, 업데이트 되어진다라는 이 시제를 보자고요. 이게 수동태, BPP, 수동태라서 그렇지 시제 자체는 뭡니까? 현재 시제죠. 자, 이즈입니다. 그죠?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라는 건 또 어떤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해진 사실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제 반복되는 일 나타낼 때 쓰는 게 현재 시제예요. 근데 여러분 반복되거나 정해진 사실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랑 쓸 수 없는 부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recently는요. recently는 이제 최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시랑도 쓰이고 현재 완료랑도 쓰이는 게 recently거든요. 그래서 얘는 현재 시랑 맞지 않으니까 탈락을 시켰어야 되고 previously 역시도 이전에, 과거의 이전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previously, 과거를 말하는 previously도 역시나 지금의 상황에서 이랑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제적으로 두 개를 탈락을 시키고요. 자, 주기적으로 즉시 이 두 개의 뜻이 남은 상황이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현재 시제를 갖다 시제 공부하시다가 많이 들어본 말이 있을 거예요. 현재 시제는 반복되는 일, 정해진 사실 이런 반복되는 일에 대한 얘기를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반복 빈도부사가 보통 정답으로 많이 들어온다. 그래갖고 맨날 현재 시제하면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막 이런 거 하잖아. 주로, 종종, 자주, 항상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던 얘가 정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백신 소프트웨어가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진다. 바이러스의 변형들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시제 관련 부사 쪽으로 생각을 좀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6번 문제입니다. 얘는 어떤 부분을 제가 함정으로 준비한 건지 아마 눈치를 챘을 텐데요. 이게 to 다음에 어형 문제가 나오면 이런 품사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조금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걸려드는 부분이 to 다음에 동사원형, to 부정사 요걸 좀 우리가 좀 이걸 살짝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prior to를 묶어서 보세요. prior to를 묶어서 보시면 얘는 하나의 전치사죠.
뭐뭐 전에라는 뜻의 전치사죠. 그죠? 그래서 뭐뭐 전에라는 뜻의 전치사가 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치사 뒤에 품사는 뭡니까? 명사가 와야 되죠. 절대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사를 적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명사를 적어야 되니까 The Felix Foundation이라는 명사가 이미 와 있어요. 그럼 뭐냐면 명사가 올 자리인데 뒤에 명사가 이미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덜 수반한, 관살 수반한 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명사적으로 쭉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명사 뒤에 목적어가 위치가 됐구나라고 보셔야 되고요. 명사는 명사인데 목적어 받는 명사의 형태가 뭡니까? 동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동명사 형태의 ing가 정답이 된 것뿐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to 다음이라고 동사 원형 A 이런 거 반사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거 몇 개 좀 일러드리면 prior to를 비롯해서 to로 끝나는 전치사가 그래서 조금 이런 거 많이 틀릴만 해요. to로 끝나는 전치사 몇 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prior to를 비롯해서 뭐뭐 하기 전에 앞서서란 prior to 많이 아시는 전치사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있죠. 뭐뭐에 따르면 according to 이런 것도 이제 to로 끝나는 대표적인 전치사. 그 다음에 여러분 뭐뭐에 반응하여 뭐뭐에 대한 응답으로라는 뜻의 in response to라는 전치사의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 문제로 참고로 정답으로 나왔던 건데요. pertaining to 같은 표현도 잘 출제가 됩니다. 얘도 이제 우리가 to로 끝나는 대표적인 전치사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pertaining to, in response to, according to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무래도 뭐예요? in addition to가 있겠죠. 뭐뭐에 더하여 추가하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출제가 되면 얘네들은 다 to로 끝나지만 얘들 하나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전부 다 명사를 수반해야 되는 표현이지 이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안 되더라. 이런 것도 좀 정리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뒤에 동사 원형 쓰지 마시고 이런 것 뒤에 다 조이닝이 다 정답인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원형의 함정에 대표적으로 걸려드는 to로 끝나는 전치사 몇 개 좀 정리해 드리면서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요. 방금 제가 정리한 게 정답이 문제죠. pertaining to. 자, 이거 해석이 뭐냐면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의 전치사 표현이고요. 요게 들어갔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미나에 관해서 혹은 관한 추가적인 디테일, 세부 사항들이 보내어질 것이다. 누구나에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pertaining to라는 이 덩어리죠. 하나의 관하여라는 덩어리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동의어로 우리가 pertaining to 하면 동의어로 뭘 생각하시죠? 관하여 시리즈. regarding 일단 있겠죠. 얘도 ing로 끝나지만 대표적인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concerning 뭐뭐에 관하여. 그 다음 뭐 이거 빠지면 섭섭하죠. about 뭐뭐에 관하여. 자, 이런 것도 전부 다 관하여 시리즈로서 정답이 토익에서 많이 됐던 애들이고 여기서 pertaining to가 출제했다 뿐이지 이런 게 들어가도 뭐 충분히 정답일 수가 있는 그런 전치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cross는요. 오답 정리 한번 해볼게요. across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뜻으로 토익에서 보통 출제가 되는데 첫째, 뭔가를 가로질러, 건너서 across, 가로질러 건너 이런 장소 전치사. 둘째, 범위를 나타낼 때도 많이 써요. 범위. 그래서 across 그러면 가로질러 건너서 말고도요. 범위적인 표현으로서 전체에 걸쳐서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토익에서 출제가 됐던 것 중에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자, 어떤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이 출간이 되자마자 미국 전체에 걸쳐서 전역에 걸쳐서 엄청난 성공을 얻었다. 이런 맥락이었는데요. 그때 정답이 across the United States가 정답이었어요. 미국 전체에 걸쳐서. 뭐 across라고 해서 미국을 뭐 이렇게 뭐 종단하고 횡단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요. 그냥 전체에 걸쳐서란 범위 표현. 이런 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in spite of는 뭐 알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라는 수단 표현도 되면서 통과하여란 장소 전치사도 되고요. 그다음 뭐뭐 내내 이런 시간 전치사도 되는 굉장히 역할이 많은 애입니다. 그러나 뭐 여기에서 해석이 맞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다음 문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이건 일단 반가운 표현 좀 정리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to로 끝나는 전치사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것도 빠지면 섭섭한 토익이 좋아하는 전치사 표현입니다. contrary to 뭐뭐와는 반대로 뭐뭐에 대조하여 이런 식의 전치사 표현이고요. 자, 전치사답게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 명사올 자리에 명사절이 위치가 돼 있었을 뿐인 대표적인 전치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치사라는 거 뭐 한 번 더 써서 강조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전치사가 이렇게 끝난 시점에서 이제 주절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함정이 많이 걸렸던 건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골라서 틀리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since 함정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since. 걸릴만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1차원적으로 또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현재 완료 있어. 현재 완료. since. 현재 완료 since. 야,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예, 뭐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목표 점수가 낮으면 그렇게 풀어가지고 맞추고만 맞추고 틀리면 틀리면 어쩔 수가 없고 그렇게 해도 낮은 점수 때는 뭐 600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600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버릴 건 버리고 그런 거 취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정말 고득점을 노리신다면
정말 7, 8, 9 고득점을 노리신다면 더 이상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시간 전치사 쪽에 있어서 정리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시점 대 기간이라는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점 대 기간. 자, 이 뒤에 the last 7 years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뭐라 그랬죠? 시점 기간. 자, 이게 아직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되시는 분은 되실 거예요. 벌써부터. 자, 우리가 이 지난 7년, 여러분 7년입니다. 지난 7년. 시점일까요? 기간일까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7년. 이런 거 기간이에요. 자, 기간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기간 예시. 자, 지난 7년, 3 days, 뭐 4 months, 7 weeks. 제가 지금 얘기한 뭐 7주, 뭐 4개월, 뭐 24시간, 뭐 3일, 뭐 3주, 뭐 이런 거 전부 다 기간 개념의 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적을게요. 기간이 여기 있다는 건요. 한 방에 딱딱딱 해서 정답이 C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자, 제가 어떻게 풀었죠? 기간 명사니까 기간 안 받는 거 다 탈락을 시킨 거예요. by하고 until하고 since는요. 시점을 받습니다. 다 시점을 받는 전치사고요. 자, 이 시점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런 개념의 명사를 받지 않고요. 예를 들면 제가 시점 좀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시점 이런 겁니다. 7 p.m. 이런 거 7시. Last Tuesday, 지난 화요일, 3월 8일, March 8th, 뭐 이런 거, 5월 5일, 뭐 이런 것들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기간 명사는 많이 느낌이 다르죠. 시점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지만 시점이 아니라 기간인 이상 얘들 한 방에 탈락되는 문제였어요. 이런 건 어떻죠? 이런 거는 굳이 해석 볼 필요도 없었죠. 기간이네, C밖에 안 되네. 이렇게 좀 치고 탁 들어왔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over가 기간을 받게 되면 의미가 뭐죠? 전체에 걸쳐서 뭐뭐 내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7년 내내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7년 내내 인기에 있어서 이 축제가 조금씩 성장해 왔다. 뭐 인기에 있어서 성장해 왔다. 7년간에 걸쳐서 이런 유의 해석이 된 겁니다. 이래로는 시점 받기 때문에 기간 명사가 있으니까 오답이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자,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강조할게요. 뭐뭐와는 대조로, 뭐뭐한 반대로 이 뜻도 좀 기억 잘 해두세요. 자,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앞쪽에 있었던 전치사 구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9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요. 뒤쪽에 있는 전치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사 어휘 문제였어요. 동사 어휘 문제 쪽이 특히나 전치사의 조합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사가 크게 두 갈래가 자동사, 타동사가 있죠. 뒤에 전치사가 있고 능동의 형태로 나왔다는 거 보나마나 자동사를 뭔가 고르라는 겁니다. 뒤에 with이 있기 때문에 자동사를 갖다 고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with을 수반하는 거 딱 두 개 있었어요. confront with하고 comply with하고 딱 두 개. 여러분 confront with는요. 뭐뭐와 대면하다입니다. 얘는 이렇게도 출제가 되지만 confront A with B라고 해서 A를 B에 대면시키다. 이렇게도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고요. 자타가 다 돼요. 자동사, 타동사. comply는 무조건 with이에요. 그래서 요것과 합쳐져가지고 준수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얘네들은 아예 with을 직접적으로 수반하지 않으니까 바로 소거시켰으면 되는 그런 보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섬유 제품들 해외로 배송이 되어지는 섬유 제품들은요. 이래야 된다. 국제 라벨링 조건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준수해야 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죠. B. 대면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B가 정답이었고요. 자, comply with는요. 추가적인 포인트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얘는 이 자체가 한 단어로 표기하자면 준수하다. observe라는 동사를 또 우리가 토익에서 많이 써줘요. observe는 타동사로서 준수하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수하다를 놓고 또 observe냐 comply냐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뒤에 with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with이 있으면 comply가 정답, with이 없으면 observe가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타 동사적으로도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얘는 포인트가요. 주어 다음에 빈칸으로서 뭔가 동사류를 주면서 동사 자리처럼 바로 보이게끔 유도를 한 거예요. 이러다 함정 걸려드시면 안 돼요. 주어 다음이라고 무조건 동사.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토익이라는 게 굉장히 좀 간사해졌어요. 문제가 함정을 잘 판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니었고요. 이미 한번 끝까지 훑어보셨으면 여기에 본동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주어가 있고 본동사가 이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동사가 이미 하나 있으면 여긴 동사 자리가 될 수가 없죠. 왜? 동사가 늘어나려면 접속사나 관계사가 필요한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는 동사가 아닌 무언가인데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죠. 주어 동사 사이는 무조건 수식이다. 그래서 이건 뭔가의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동사 역할만 하는 것은 빨리 잘라버렸어야 돼. 이건 동사밖에 안 되니까 빨리 잘라버리고요. 자, 복은 동사가 되지만 명사 되니까 일단 이렇게 남겨놨어요. 근데 책이라는 명사죠. 그죠? 책, 그냥 복. 근데 책이라는 것도 어차피 못 들어가는 게 앞에 명사가 복수 명사면 뒤에는 복합 명사로 명사가 더 이어가지 못하거든요. 영어의 기초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복은 여기서
S 뒤에 뭐 어차피 안 됩니다. 그래서 동사건 명사건 안 되니까 탈락을 시켰으면 얘밖에 안 남게 되는데 ED로 끝나면 우리가 동사도 되지만 형용사도 되잖아요. 그죠? 분사. 그래서 여기서는 분사로서 이 빈칸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웹사이트를 아까 through 전개했었죠. 그죠? 통해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예약되어진 예약은 이렇게 된 거죠. 그죠? booked 되어진 예약은. 그래서 book은 이제 명사일 땐 책, 동사일 때는 예약하다. 그러니까 예약된 이렇게 되겠네요. 예약이 컨펌 되어져야 된다. 24시간 전에 체크인 뭐 이렇게 됐던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동사 자리로서 뭔가 동사 자리처럼 보이게끔 유도했지만 동사 자리가 아니었던 분사 자리였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 어휘 문제 중에서도 이런 문제는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이걸 풀었을 때 파티션 많이 걸렸습니다. 파티션 요거. 자, 한번 포인트 잡아볼게요. 일단 레노베이션으로 인해서 레노베이션 때문에 모든 이것이 이 로렌스 라이브러리의 모든 어떤 도서관의 모든 이것이 닫혀질 것이다. 2주 동안. 자, 파티션이 많은 분들이 파트로 인식을 해버렸어요. 파트가 뭐냐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야. 부분. 그렇지만 그렇게 되려면 진짜 part가 돼야 되죠. all part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어떤 장소적인 부분이면 우리가 section이라고 하기도 하죠. section, 구역. 그래서 차라리 all sections라든지 all parts라든지 그랬으면 그나마 말이 되겠지만 여기서의 파티션은 무슨 뜻이야? 칸막입니다. 파티션 칸막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그냥 뭐 파티션 이렇게 한국말로도 많이 쓰는 단어예요. 칸막이 아니죠. 모든 칸막이가 닫혀질 거예요. 2주 동안 보수 작업 때문에 뭐 도서관에 막 칸막이가 막 엄청난 막 거대한 칸막이가 있어갖고 막 징하고 내려오고 막 영화처럼요.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말이 안 됐던 복이고요. 자, 도서관의 모든 뭐 거주지들이 닫혀질 거예요. 도서관 안에 사람 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로시저 도서관의 모든 절차가 닫혀질 것이다. 이건 너무나 이 어색한 주어와 동사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었죠. 자, branch가 뭡니까? branch라는 것은 이제 지점, 지사라는 뜻도 있고 부서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뜻으로서 지금 여기서 정답이 들어간 것이지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말이 조합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branches가 정답이었던 명사 어휘 문제고요. 이건 추가적인 포인트로 제가 이 정도를 얘기하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2주 동안이라는 요 전치사구 중에서 이 동안의 뜻을 갖는 for가 여기 쓰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for 대 during이 나왔을 때 얘기인데요. during이 만약에 오답 보기에 있으면, 그러니까 보기 중에 있으면 무조건 오답으로 빨리 소거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동안이라는 뜻은 똑같지만요. 뒤에 숫자가 있죠. 뒤에 숫자가 있게 되면 절대 오지 않는 게 during이에요. 그래서 뒤에 숫자 있을 때 during 무조건 탈락. 이런 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강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2주 동안 영어로 during 2 weeks라고 하지 않습니다. for 2 weeks라고 해요. 24시간 동안 영어로 during 24 hours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for 24 hours라고 합니다. 숫자 기간을 받지 못하는 during에 대한 역할 이 기회에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가서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2번이요. 자, 제가 명사 어휘 문제를 준비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이 정답인 단어를 강조하기보다는요. 준비한 목적이 사실은 좀 요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address라는 동사를 좀 오히려 강조하고 싶었던 문제입니다. 자, 어휘 문제니까 번역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고객 서비스 직원이 your furnishing 이런 뭐 상점이 되겠네요. 그죠? 회사. 자, 여기서의 고객 서비스 직원이 address를 동사로 쓰면 연설하다로 오히려 토익에서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이게 address가 연설하다로 쓸 일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토익에서는 해결하다나 다루다 이런 유의 동사로 많이 씁니다. 해결하다, 다루다, 처리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학생들한테 쪽지 시험 보면 address 갖다가 연설하다로 쓰면 무조건 그냥 틀리게 하라고 조교한테 시킵니다. 쪽지심 채점할 때 무조건 틀리게 하라고. address는 토익에서 오히려 해결하다, 처리하다, 다루다 이걸로 많이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요. 보통 토익에서 해결하고 다루고 처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제, problems라든지 아니면 사안들, 쟁점들, issues라든지 아니면 불평불만, complaints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것들을 보통은 목적으로 많이 수반하는 게 address고요. 그다음 또 어때? 문의 따위를 해결하다 그래서 뭐 inquiry 여기 나왔죠. 그죠? 문의 이런 것도 보통 address에 많이 쓰이는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계속 해석을 해보면 모든 고객 이것을 해결하다입니다. 알겠죠? 해결하다. 해결을 한다. 하루 이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모든 고객 문의를 하루 이내에 여기 고객 서비스 직원이 해결합니다. 라는 뜻의 C가 정답이었죠. 모든 고객 습관을 하루 이내에 뭐 해결합니다. 모든 고객 기능 작동을 하루 이내에 해결합니다. 이건 아니죠. 제스처,
마찬가지 모든 고객 제스처를 하루 이내 해결합니다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정도 강조하도록 하고요. 제가요. 오답이었지만 한 단어 더 정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펑션이에요. 여러분 펑션은 두 가지의 출제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일단 첫째, 얘는 명사도 되지만 동사도 돼요. 그러니까 작동하다, 기능하다는 동사로도 쓰이고 작동, 기능, 명사로도 쓰이고. 자, 두 번째, 펑션은 명사로 쓰일 때 작동, 기능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히려 토익에서는 또 이 뜻도 많이 쓰이죠. 행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사. 모든 행사, 그러니까 functions라는 게 행사로도 쓰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때는 또 펑션을 갖다가 정답으로 넣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문제와는 상관이 없지만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도 좀 나올 수가 있는 단어니까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래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3번이죠. 얘는 자, 제가 지금 제 얼굴로 가렸는데 자, 안 가렸네요. 이 부분이죠, 여기. 요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ask 대시. 이걸 놓쳤으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형태의 A를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한글로 5가지의 테마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보면 좀 익숙해야 되는데 제안, 요청, 의무, 주장, 추천입니다. 자, 다시 제안, 요청, 의무, 주장, 추천 이 5개. 이 5개의 테마에 이 동사류가 오면 그 뒤에 목적어로 대절을 많이 취하거든요. 그 대절까지 합쳤을 때 이렇게 제안, 요청, 의무, 주장, 추천 다음에 대절까지 딱 합쳐져서 위치가 되어졌을 때 이 대절 이하는 여러분 그 대시 여기서 이제 명사절이니까 뒤쪽에 완벽한 문장이 가겠죠. 그 대절 이하에 자, 주어와 동사 부분에 이 동사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가 됐을 경우 반드시 제안, 요청, 의무, 주장, 추천 다음에 대절의 동사는요. 그 주어 동사 사이에 조동사 should가 생략이 돼 있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조동사 should가 생략이 돼 있다. 조동사 다음에 어떤 형태가 오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오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그러면 should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should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런 건 터무니없는 형태죠. A 아니면 C야. 그죠? 자, 여러분 동사 원형일 때 우리가 이런 걸 아시잖아요. 동사 원형도 태가 있죠. 조동사 뒤에도 태가 존재해요. 얘는 수동 형태고 얘는 능동 형태입니다. 그러면 뒤쪽에 어때요? At the end of each day라는 거. At the end of each day. 전치사구니까 딱 봐도 시간 전치사구 그죠?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인 A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2번 꼬았어요. 일단은 이 자리가 갑자기 비동사가 들어오면 이상해 보였겠지만 오히려 이게 지금 ask 대시였기 때문에 should가 생략돼 있어서 오히려 B로 시작하는 A는 강력한 정답 후보였다는 것. 두 번째로 거기서 한 단계 더 꼬은 게 뭐냐면 should가 있다는 걸 파악하신 분들도 동사 원형이라는 자리를 보는 순간 동사 원형이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그냥 무조건 C, 사전상의 원형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원형도 능수, 태가 존재해서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인 A가 정답. 이렇게 태까지 같이 물었던 2가지 포인트를 한 번에 묻고 싶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5템 한 번만 더 갈게요. 제안, 요청, 의무, 주장, 추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ggest라든지 ask, 뭐 insist, demand 뭐 이런 류의 것들을 갖다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되죠. 영어로. 자, 그런 류의 표현 나오고 대절 나오면 원형이 온다. 이런 거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4번. 얘는 어휘 문제치고 좀 덩어리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를 준비했고요. 사실 앞에 in, 뒤에 with 이렇게 보는 순간 좀 빨리 정답이 튀어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익식의 어휘 암기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덩어리적인 암기를 잘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단어만 가지고 한 단어씩의 이런 해석을 잘 잡는다고 잘한다고 볼 수가 없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덩어리적인 거 잘 보셔야 되고 이 덩어리적인 거의 태반은 보통 전치사의 덩어리입니다. 토익은 전치사의 덩어리 문제를 갖다 잘 잡냐 못 잡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확 나요. 이것도 in, 빈과 with 보는 순간 바로 한 방에 그냥 in compliance with 딱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in compliance with는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를 준수하여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준수하여. 이게 여러분 좀 앞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in observance of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앞쪽에 있는 문제 중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in observance of라는 표현이 이 표현과 동의어입니다. 뭐뭐를 준수하여.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좀 찝어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로서 준비를 했고요. 자, 요 정도는 좀 오답이지만 강조하도록 할게요. competence 있죠? 유능함, 능력 있음을 뜻하는 명사고요. 얘는 참고로 competent라는 형용사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competent 이렇게 해서 능력 있는.
유능한. 그래서 보통 사람이 뒤에 오는 형용사로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competent manager, competent employee, competent applicant 뭐 이런 거. 요건 그냥 이제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오답이니까. 자, 어쨌든 요건 이제 한 방에 그냥 탁 때려줬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방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각 지원자들이 must undergo 이런 뭐 범죄 기록 체크를 갖다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뭐 해석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뭐 이제 토익에서 무조건 출제가 될 유형이고요. 매달 안정적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보기가 품사가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딱 3개 섞여 있어요.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딱 3개 섞여 있는 문제고요. 자, considering은요. 품사 접종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 2개가 다 되거든요. 얘는 접속사도 되면서 전치사도 돼요. 2개 다 돼. 그리고 meanwhile은 부사만 되고요. 자, thus도 부사만 됩니다. against는 전치사죠. 자, 이게 품사적으로 봤을 때 아마 여기서 이제 위치 자체는 굉장히 쉽게 나올 거예요. 뒤쪽에 in demand라고 소식을 갖고 나서 보시면 the rise라고 해서 명사 하나만 달랑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컴마로 딱 끊어졌고요. 그러면 명사를 갖다 받아주는 걸 내가 찝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치사를 골라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치사구를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치사를 골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딱 2개가 있네요. 얘하고 딱 2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B, C는 전혀 해석이 둘째치고 문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A 아니면 D예요. considering의 뜻은요. 뭐뭐라는 걸 고려해 볼 때, 뭐뭐라는 걸 고려하면 이런 뜻이고요. against는 아시죠? 뭐 반대하여라는 뜻도 있고 장소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대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개 뜻 중에 당연히 뭡니까? 수요에 있어서의 증가를 고려해 볼 때, 자, 요 제조사는요.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직원의 수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고려해 볼 때 고려하면 A가 정답이었죠. 갑자기 기대하여 반대하여 요게 되면 문맥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종합을 하면 품사적으로 안 되는 거 B, C 내쳐내고 A, D만 전치사로서 가능하니까 해석 차이 딱 이렇게 해서 풀었어야 될 문제예요. 자, 참고로 많이 나올 수 있는 표현 좀 추가 정리를 하자면요. rise in이라는 조합 많이 출제가 됩니다. rise in. 그러니까 뭐야? 증가나 감소. 그러니까 증감 명사죠. 증가나 감소 뜻하는 류의 명사는 in과 많이 조합이 돼요. rise, increase, decrease 감소, drop 하락, decline 감소. 이런 것들은 이제 in과 조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 다음에 in을 찝어주는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증감 명사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또 가보겠습니다. 16번. 이건 굉장히 하이라이트성 문제였어요, 여러분. 요걸 가져가신 분들은 동명사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함정의 어떤 부분이었냐면 여기 들어갈 것이 다른 류의 것이 만약에 정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놓치신 겁니다. 자, 이 빈칸부터 시작해서 properly까지 훑어봤을 때 동사가 이미 있어요, 없어요? 동사가 이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쭉 가다 보면 여기 gave의 동사가 하나가 있죠. 버젓이. 여러분, 자, give의 3단 변형 한번 해볼까요? give 어떻게 되죠? give, 자, give, gave, given이죠. give, gave, given. 그러면 gave는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동사예요. 얘가 PP 형태가 될 수 없고 무조건 동사입니다. 무조건 동사인 게 하나가 있어. 동사가 이미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구조가 주어동사,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되는 애들이죠. 이런 류의 것이 여기에 들어가 어떻게 갑자기 주어동사 목적어 나온 다음에 갑자기 동사가 또 나와버리니까 이 구조가 이상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접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관계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주어동사가 들어가면 이게 붕 떠버리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라도 왜 모르겠다. 이게 C. 이렇게라도 그러면 정에 갈 수가 있었어야 되는 거. 만약에 C가 정답이라는 거 몰랐어도 안 되는 거 추리고. 자, 근데 정확한 정답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동사가 이게 본동사로 쓰였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앞쪽에 뭔가가 그러면 주어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수식을 걷어 볼게요. 이렇게가 수식이겠죠, 전치사고. 그러면 뭔가 주어가 이제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주어 자리가 다른 것이 들어가면 갑자기 주어 동사가 돼버리니까 안 되지만 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명사가 되죠. 동명사.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해석상으로 잘 못 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너의 경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너의 경고 우리를 뭐 이상한 거야. 목적격이 갑자기 오고. 자, 그래서 당황하시는데 이거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걸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studying for TOEIC이라고 제가 하면 자, 토익 공부를 하는 것은 makes me happy, 날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예문을 적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예문이에요. 자, 토익 공부를 하는 것은 날 행복하게 한다. Studying for TOEIC makes me happy. 자, 저는 행복합니다. 이거 하면 자,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것만 하니까 재밌는 지경에 이를 지경까지 지금 왔어요. 자, studying for TOEIC. 토익 공부하는 것은 날 행복하게 한다. 이게 뭐야? 동명사 주어죠. 토익을 공부하는 것. 그러면 여기 앞에 6월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월이 붙으면 이게 번역을 할 때 너의 토익 공부하는 것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너의 토익 공부 뭐뭐의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요. 동명사 앞에 소유격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주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처럼 해석이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네가 토익 공부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토익 공부하는 것, 당신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너의 경고 어스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한테 경고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한테 경고하는 것은 이 오작동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우리한테 시간을 줬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모든 중장비가 이 공장에서의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포인트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걸 좀 캐치하기 위해서 준비한 문제거든요. 자, 당장 이런 것은 사실 당장 출제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기보다는 유형적으로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정리하셔야 남들이 많이 틀린 문제를 내가 가져가게 되면 환산이 되게 좋아지는 게 토익 시험이죠.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준비한 문제예요. 요거는 조금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세게 들어오는 문제는 아니지만요.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는 한번 출제가 될 때마다 정말 많은 수험자들이 후두둑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가져가시라고 좀 고득점자형 문제를 하나 준비한 거예요. 꼭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라는 포인트 잘 잡아가십시오. 자, 다음 문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17번 부사 어휘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자, 이것은 뭐 수식 걷고 다 걷어보면 결국 주어는 더 파이널 터치스였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터치들, 이런 리빙룸의 커튼들을 포함하는 이 집의 뭔가 마지막 작업들이요. 기대가 되어진다, 예상이 되어진다, 끝날 것이 이렇게 어울리는 뭔가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previously는 이전이라는 뜻이고요. 다시 한 번만 강조하겠습니다. previously는 어떤 부사입니까? 시제 관련 부사로서 뒤에 과거 시점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어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기대가 되어진다. 이미 과거에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과거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될 수가 없고요. 여러분 overly는 무슨 뜻이냐면 되게 안 좋은 뉘앙스입니다. 안 좋은 뉘앙스로서 지나치게, 몹시 이런 뜻이에요. 지나치게 몹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완성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없고요. 자, shortly의 뜻은 뭡니까? 곧이라는 뜻이죠. 곧. 이게 짧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짧게는 오히려 short를 부사로 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나는 머리를 짧게 잘랐다 어떻게 하면 돼요? I cut my hair short예요. 오히려 short가 짧게라고 부사로 쓰이고 shortly는 곧이라고 쓰이니까요. 그래서 곧 완성이 될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정답이 C, 곧 완성이 되기로 기대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C였고요. rarely는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죠. 그죠? 자, final touch라고 했으니까 곧 완성될 예정이다가 맞는 거죠.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다. 요건 이제 해석이 어색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부사어휘 문제 뚫어봤고요. 다음 18번입니다. 요건 이제 명사어휘 문제였고요. 자, 이게 이제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벌써 동사가 was to give라고 해서 터크를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터크를 하기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expert라는 것에 대해서 수식이 들어가고 주어가 되는 어떠한 상황이었는데 전문가들의 이것, 이 터크를 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은 여기서 터크를 하는 입장에 주어가 뭔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어라고 할 만한 것이 말을 하다 터크를 하다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니까 이 전문가들의 대표단이란 뜻의 delegation 말고는 터크하다에 대한 주체가 될 만한 건 없었어요. 전문가들의 수정이 자 nomination은 지명이죠. 지명. 전문가들의 지명이 이렇게 지명이 뭔가를 주기로 되어 있다. 연설하기로 되어 있다는 아니고요. description 설명이 이것도 역시는 아니었죠. 참고로 이걸 알아두시면 좋은 게 delegation이라는 거하고 패널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패널 역시도 어떤 사람들이 모인 단, 집단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명사예요. 패널. 그래서 전문가 단, a panel of experts라든지 아니면 심사위원단, 판정단, a panel of judges 이런 것들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delegation도 물론 많이 쓰죠. 대표단, 어떤 사람들이 모인 대표단 이런 식의 뜻으로서 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19번 문제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얘는요. 어쨌든 여기까지 구조가 구가 끊기고 나서 본 주어 동사로 주절이 시작되는 부분을 딱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수식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의 얘기니까 갑자기 will로 시작해서 조동사부터 시작하는 문장 이거 아니죠. 불가능하죠. 그리고 expedient이라고 해서 expedite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하나의 명령문이 될 뿐입니다. 그냥 뭐뭐 하세요라는. 근데 이게 컴마로 끊어져 가지고 뭐 뒤에 갑자기 절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접속사가 있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expedite 이렇게 출발해 가지고 문장이 명령문으로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될 수가 없었고요. 투부정사 두 개가 정답 후보가 돼 가지고 아시죠, 여러분? 투부정사가 주절 앞쪽으로 수식으로 쓰이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으로서 부사정용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에 투부정사 두 개 갖다가 뭐 이거냐 저거 정답이냐 막 이렇게 싸움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했던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그 부분과 했던 것과 포인트 겹치죠. 자, 이거 수동 대 능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과 능동을 구별하는 걸로써 목적어 유무를 따졌어야 되고 목적어가 뒤에 있으니까 정답은 능동태였던 B가 됐던 문제였죠. 아주 간단한 투부정사의 태 문제였고요. 자, 참고로 expedite라는 뜻은요, 신속하게 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다. 그래서 이 동사 뜻도 좀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권을 get하는 것에 대한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들어갔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파트 5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부정대명사 쪽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치사 뒤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전치사 뒤쪽으로 왔어야 되는 품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명사이지 않겠습니다. 명사. 그래서 명사를 뭔가 골라줬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 other하고 all other는 바로 잘랐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뭐 한 것이냐면요. 자, 아까 전에 그 좀 한참 앞에 있었어요. every 있었죠. every. 우리 every를 갖다가 뭐 왈가왈부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every는요. 형용사지 명사가 아니다. 자, 그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other도 그거랑 같은 포인트를 꼭 알고 가셔야 돼요. other도 이 자체가 형용사이지 절대 명사가 아니에요. all other 마찬가지로 other로 끝났잖아요. 그죠? 하나의 형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other도요. 명사랑 같이 쓰이는 게 맞아요. other items, other books 뭐 이런 식으로 명사랑 같이 쓰이는 형용사일 뿐이고요.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명사로서 위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이기 때문에 빨리 A랑 D는 내쳐내시고 B하고 C만 가지고 명사로서의 이제 자리를 싸움을 딱 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another하고 each other였는데 얘네들을 갖다 여기서 단복수적으로 뭔가 볼 수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석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another는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고 each other는 대상이 두 개가 있을 때 둘 사이에서의 둘이라고 쓴 거예요. 둘 사이에서의 서로를 뜻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셋 이상이 있을 때 서로라고 얘기할 때 쓰는 명사는요. one another예요. 그래서 갑자기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서로를 말하는 each other가 여기 맥락이 들어가면 해석이 맞지가 않았고요. 자, 너의 vacuum cleaner가 진공청소기가 오작동을 한다면 우리의 서비스 직원들이 교환해 드리겠다. 이것으로라는 거 당연히 이게 아닌 또 다른 하나로, 그죠? 원래 오작동하고 있는 그것이 아닌 또 다른 하나로 교환해 드리겠다가 맞는 거지. 서로 교환해 드리겠다라는 것은 두 개의 대상이 있어서 그 두 개를 다 서로를 지칭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맞지가 않겠습니다. 아니면 인스톨 크레딧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던 해석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품사적으로 A랑 D를 형용사니까 내쳐내시고 B, C 갖고만 해석 차이 딱 보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다면 이 부분인데 이 other가 제가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the other로 여기다 쓰겠습니다. the other로 쓰는 경우는 있어요. the other가 되면 얘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 더가 붙은 이상은 명사로 쓰일 수가 있는 게 the other이지만 그냥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other로 쓰면은 그거는 형용사밖에 안 되는 거니까 the other는 명사가 되지만 그냥 other는 명사가 아니다. 이렇게 좀 인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파트 5 부분을 커버를 해봤고요. 파트 6 두 지문 준비한 거 가지고 이제 우리 마무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는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파트 6는 해석을 쭉 보는 과정에서 풀 생각을 해야 되지 너무 띄엄띄엄 놓고 풀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 가서 막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오히려 첫 번째 나온 것에 대한 뭔가 흐름이 이어져서 정답이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좀 읽어간다 생각하시고 그런 느낌으로 좀 푸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을 좀 해가는 과정에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피카에서 쓰여진 어떤 뉴스 이제 기사 글이었고요. 자, 이 제니퍼나 이런 사람이 매니저들인데요. 토피카 지점에 제이악 스포링 굿즈라는 상점의 토피카 지점의 매니저는 이런 두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내셔널 어워드를 갖다가 상을 탔답니다. 회사 내부에서 이번 달에 판매 실적, 그죠? 판매 성과로 인해서 자, 그들의 이것을 기리며 기념하며 그들이요. 일단 인스톨 셀러브레이션의 이 날짜에 그러니까 상점 내에서 하는 어떤 축하연, 그죠? 축하 이런 행사에서 일단 상을 받았다. 축하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이것을 기념하면은 지금 요건 솔직히 좀 우리가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파트 6임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까지 읽었을 때 정답이 바로 나왔다는 거 운이 좋은 겁니다. 근데 흐름이 좀 나왔죠? 그들은 뭡니까? 연구예요, 승진이에요, 은퇴예요, 성과 성취예요.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영업 실적, 그죠? 판매 성과이기 때문에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성과 성취요. 그래서 굉장히 뭐 이거는 여기까지만 봐도 정답이 명확하게 나왔는데 파트 6라는 게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파트 6라는 건요. 흐름상 여기에 어휘 문제가 위쪽에 나온 어휘 문제가 나중에 있는 단서가 그게 올라와서 막 정답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끝났다면 솔직히 좀 운이 좋았던 문제지 다른 파식스가 좀 어렵게 나온 질문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쭉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빈칸 나중에 계속 읽다 보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딱 집어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 문제 풀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략도 같이 겸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 D가 나온 문제였고 다음 페이지 가서 계속 이제 흐름 읽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접속 부사 자리에 뭔가 ABCD가 출제가 됐어요. 우리가 토익 파6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빈칸 쉼표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주어 동사를 받아주는 이런 접속 부사 자리. 접속 부사 자리가 출제가 되는 게 파6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접속 부사 자리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 뒤에 절이 쭉 이어져 가는 상황에서 두 명의 여기서 말하는 투 women은 위에 상 받는 그 두 사람이 되겠죠. 그죠? 자, are being flown to Boston. 보스턴으로 날아가져진대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좀 번역이 이상한데 영어는 우리나라 말보다 수동태를 많이 써주다 보니까 이런 게 어색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뭐 보스턴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to attend the company 회사의 내셔널 어워드 이벤트를 갖다가 보려고 보스턴으로 비행기 타고 간대. 여기서 어울리는 접속 부사를 찝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부사가 아닌 접속사는 소거를 시켜야 됩니다. provided that은요. 이게 참고로 that이 있으나 없으나 같은 품사로 쓰이는 접속사고요. 해석도 that이 있으나 없으나 같이 들어가서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마치 이제 if처럼 쓰이는 접속사다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어쨌든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부사 자리는 탈락이 되고요. B, C, D 가지고만 나는 해석차에 볼 생각 하셨어야 됩니다. 자, in addition이라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 있는 거에 플러스 뒤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in addition, 추가하여 더하여 이런 의미의 in addition은 앞에 있는 거에 더하여 덧붙여서 추가로 뒤에 거 이렇게 해석이 잡히고요. alternatively는 뭐냐면 앞에 있는 것 1번 초이스 뒤에 있는 거 2번 초이스 이런 느낌으로써 앞에 있는 것의 두 번째 대안을 소개할 때 쓰는 게 alternatively예요. 얘도 이제 우리가 좀 굉장히 세부적으로만 쓰는 거니까 지금 이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alternatively는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앞에 것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선택지가 돼야 됩니다. 즉 이런 거예요. 자, 저희 호텔이 당신에게 이런 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쪽 뭐 플로어에 있는 이런 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초이스에 이어서 두 번째 대안책, 두 번째 초이스 이런 걸 드릴 때 이런 걸 줄 때 문맥으로 쓸 수 있는 게 alternatively예요. 자, 당신은 요 홈페이지 가서 후기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 홈페이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째 대안 연결할 때 쓰는 거니까 잘 잡아두시고요. 자, consequently는 이 뜻 자체가 얘기해주고 있지만 앞에 것이 원인이고 뒤에 것이 결과,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인과관계의 흐름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랐어야 되고요. 자, 앞쪽과 뒤쪽의 흐름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앞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문맥이 뭐였죠? 이 사람들이 일단 in-store celebration, 이 상점 내에서 하는 어떤 행사, 축하연 따위에서 일단 안어가 되어진 상황이에요. 자, 이게 현재 날짜가 좀 어저께 발생된 일이죠. 그죠? 어제. 그리고 나서 본사인지 뭔지 뭐 모르겠지만 저는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스턴 쪽으로 가서 회사의 내셔널 어워드 행사에서도 상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그죠? 그냥 덧붙여서 더하여라는 1+1,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이런 개념이지 뭐 둘째 대안을 말한다거나 원인 결과를 말한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B가 정답이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접속 부사 어휘 문제로 뭐 워낙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단어고요. 자, 그다음 23번 문제는 이제 시제 문제였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이제 파6적인 포인트가 들어간 거예요. 파6는 큰 그림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흐름을 쫙 보면서 왔었으면 아마 느꼈을 겁니다. 여기서 쭉 이제 가서 얘기하는 그들의 시간을 즐긴다라는 요 시점이요. 보스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보스턴은 어디서 등장했어요? 위에서의 보스턴. 여기랑 똑같은 곳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보스턴에 내셔널 어워드 상을 받으러 앞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가까운 미래를 뜻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비행기를 탄다가 표현이 됐죠. 이미 간 거 아니죠. 갈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스턴에서의 시간을 즐길 것이라고 얘기했다. 미래가 돼야지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요거 깔짝 요것만 보고 풀 수 없었고 큰 흐름을 좀 보셨어야 흐름을 내려갔어야 여기서 말하는 보스턴 이거고 그러면 앞으로 가겠구나. 앞으로 즐길 일이구나.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파6는 군데군데 빼먹고 보시면 나중에 대해서 막 헤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로서 좀 강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 질문은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병치 구조란 포인트가 들어가서 조금 그게 약하신 분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 저비스 커뮤니티 센터가요. 초대합니다. 거주자들로 하여금 등록할 수 있도록 기타 레슨을요. 자, 이 사람과 함께하는 자, 이 사람은요.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머스코 내셔널 자, 컨저베이터리는 보통 우리가 음악 학교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음악 학교에서 그리고 동사 쪽에 뭔가 같죠. 자, 여러분 이게 해석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for over 15 years라고 해서 15년이 넘는 동안에 그죠? 15년이 넘는 동안에 여기서 우리가 for over라는 표현 보시면 딱 눈치챘겠지만 since라는 것도 그렇고 for라는 표현의 이런 기간 표현도 그렇고 우리가 현재 완료가 많이 쓰이죠. 뭐뭐 해오고 있다. 근데 B하고 D하고요. 실질적으로 같은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플레이해 왔다라는 같은 식의 시제가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형. 이게 해석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방금 해봤듯이. 그래서 얘를 갖다 의미적으로만 보려고 그러면 되게 헷갈리는 문제예요. 근데 어떤 식의 포인트가 있었냐 하면은 병치 구조입니다. 병치 구조. 등위 접속사는 앞뒤로 중복되는 단어를 갖다가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teaching이 들어왔다는 건요. 실질적으로 이 앞에도 병치 구조, 병렬 구조, 같은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면 이게 has played가 되면 이게 teaching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것도 PP형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has been playing이 됐어야 병치 구조를 이루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And has been playing and 여기 원래 뭐가 있었던 거예요? has been teaching이라고 요 시제가 두 개가 병렬 구조, 병치 구조를 이루는 상황에서 앞뒤로 중복되는 걸 생략하는 게 등위 접속사다 보니까 이게 생략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teaching을 보는 순간 playing으로 끝나는 D를 갔었어야 병치 구조적으로의 시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의미는 B하고 D나 거기서 거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15년이 넘게 플레이하고 연주해오고 있고 가르쳐오고 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다음 문제 쪽으로 흐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그가 스튜디오 뮤지션으로서 송라이터로서 일을 해왔어요. For of the biggest names입니다. 여러분, biggest names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큰 이름이라는 건 이제 거장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거장, 잘 알려진 이름들. 이런 이름들의 이것을 위해서 뮤지션이라든지 송라이터로서 이 사람이 일을 해왔대요. 자, 여러분. one, much, some, few가 나왔는데 일단 뒤에 of the 복수명사가 있는 상황에서는요. much는 쓸 수가 없어요. much는 of the 불가산명사를 받습니다. 얘는 이제 문법적으로 탈락이죠. one하고 some하고 few가 나온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품사적으로 어떤 문법적으로 따지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one of the 복수명사, some of the 복수명사, few 다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해석밖에 없었고요. 자, 해석을 보자니까 뒤쪽에 이렇게 나오죠. 음악 업계 쪽에서의 거장들의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해왔고요. 그 뒤쪽에 Jason Kim, Dwight Peterson and the band Rose Without a Thorn 해가지고 밴드도 하나 나오고 사람 이름 2명 나오고 자 그럼 여기서 including 이하가 이런 맥락을 줬다는 것은요. 거장들 중에 한 명을 위해서 일을 해왔다겠어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장들 중에 이런 큰 이름들 중에서 몇몇 개를 위해서 몇몇 팀들을 위해서 일을 해왔다. 이게 맞는 것이죠. few는 어떤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few 배울 때 이런 거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냥 few가 있고 a few가 있어요. 그냥 few는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죠. 극히 적은 극소수. 그래서 few가 되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되니까 지금 이 사람 자랑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간 사람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문맥에서 극히 적은 수의 팀들과 작업을 해왔다. 이건 안 맞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없는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해석상으로 C가 정답인 그런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얘는 이제 요 사람이 그래서 학생들을 갖다가 노출시킬 겁니다. 이거 이제 expose A to B라는 구분 표현이 출제가 된 거예요. 참고로 여기 to 있죠. to B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학생들 모든 연령대와 경험 레벨대, 그러니까 뭐 난이도 초급, 중급, 고급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학생들을,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나 레벨대의 학생들을요, 넓은 다양한 음악
음악으로 노출을 시켜줄 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음악 악기라고 하기에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파식스가 큰 그림이 중요하다 그래서 위쪽에 가서 보시면 뭐였어요? 계속 흐름이. 기타 레슨에 대한 얘기였어요. 제목부터 기타 레슨에서 쭉 내려왔거든요. 그냥 기타만 다루는 사람인데 다양한 음악 악기는 아닙니다. 자, 퍼포먼스, 다양한 음악 공연들을 갖다가 노출시켜 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게 뭡니까? 레슨, 그죠? 기타를 배우기 위해서 사인업 하세요에서 기타 레슨에 대한 광고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넣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연을 갖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겠다는 소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스타일스. 자, 요것도 여기까지 보면 확실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가서 견적이 나왔던 거예요? 밑에 가서 보셨으면 이 사람이 모든 쪽에 있어서의 전문가이다라고 해놓고 재즈, 클래시컬, 락앤롤까지 해서 다양한 음악적 장르에 대해서 전문가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이 정답이 됐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파트 6는 이렇게 흐름이 아직 확실하게 정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면 정답 처리하시면 안 되고 더 읽다 보면 뭔가 단서가 되는 게 더 나오는 이런 류가 파트 6고요. 거꾸로 이쪽에 있는 뭔가 단서가 한참 앞으로 올라가 가지고 막 첫 번째 문제였던 게 여기서 단서가 이어져서 그게 오히려 정답이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 6는 하나를 좀 전체적으로 인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이 6 쪽에 있어 점수가 잘 드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요 정도면 제가 26문제를 풀이하긴 했지만 사실 거의 뭐 50문제 가까운 포인트를 한 문제 풀면서 막 연기하고 뭐 추가적인 포인트 설명 이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강의 길이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26을 배웠다고 하지 마시고 50문제 이상을 얻어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시험 직전에 요 풀었던 것들에 대해서 살짝 리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공부했던 것까지 같이 겸해서 이런 것도 리뷰를 꼭 하시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1월 말 토익에서 꼭 대박 나시기를 2016년을 기분 좋게 출발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이 해설 강의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촌 파고다 1타 토익 천성배 강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